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네. 얘가 개발되면은 이제 이 아래쪽 원래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런 것들도 탄력받아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같은 산동네 여기는 됐는데 왜 여긴 안 되냐? 이거는 명확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일변도로 개발하지 않아요. 네. 한쪽 아파트 주거지 만들었으면 한쪽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를 반드시 만들어줘요. 그 밸런스를 맞춰준다. 예. 그것도 그렇고 사실 벽산 라이브 파크랑 그리고 북한산 그 SK뷰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때 그렇죠. 거의 용적률 바짝 올려줬을 네. 때 해준 거죠. 그런 시절 좋을 때 만들어진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만들어짐으로써 뉴스에서 연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을 가리는 아파트가 나와서 미관이 너무 해친다. 그리고 이 아파트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 그렇죠.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경관 규정이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거를 롤백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뭐 벽산 라이브 파크와 같은 으리으리한 그러한 높은 고지대 아파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가 핵심이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땐 그거는 그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예. 네. 도시계획은 항상 선진국의 모델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만약에 다시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 완전 중국이 개발하는 지금 방식이죠. 베트남이나 뭐 이런 중국이 개발하는 방식. 네. 일단 높이 짓고 보자.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네. 하진 않을 거고. 좋습니다.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재건축 지역답게 4구역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네. 이제 2구역과 3구역 순서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3구역은 기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일자로 된 거.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부지인데 요게 이 미아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요거 지으면서 기부 체납한 땅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요 미아 동부 센트레빌 조합원이 사준 땅이죠. 사준 땅인데 네. 미아 3구역 안에 있잖아요. 미아 재정비 촉진 3구역. 요거를 매수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아직 매수 못했고 지금 최근에 공공건축가를 이제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여기 이제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촉 2구역이 살짝 걸리면서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받았는데 2구역 조합장이 그 공공건축가를 수용해서 다시 새롭게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처음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공공계획을 얘기했어요. 그 말이 사실 공공건축가를 참여해서 초반부터 심의를 받아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해주겠다.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재건축 그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과도한 기부 체납 노, 그리고 임대주택 노, 그리고 도로 부지 확보하는 거 노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공공계획이랑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건의거든요. 여전히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지금 속도가 미촉 4구역이 제일 빠른데 현대산업개발만 입찰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이 됐거든요. 네. 네, 최근 뉴스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기를 좀 보죠. 네. 동북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착공이 되고 있죠. 착공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강북구잖아요. 네. 강북 2구역과 3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됐다가 무너졌다 됐다 무너졌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매수해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 재개발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밀도 역세권 상업지나 이 준주거 지역 개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른자 땅이어서 이 낡은 상권들을 싹 다 갈아엎고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 주복합들이 들어설 예정이지 않을까.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재개발하더라도 조합 방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뭐 SK건설, 뭐 롯데건설이 땅을 매입을 해서 네. 고밀도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 예. 훨씬 그 강북구 입장에서는 조합 방식이면 너무 이견 차이도 너무 심하고 맞아요. 네. 예. 여기 그래도 저희가 여기를 그래도 기대하는 게 강북 5구역이 얼마 전 공공재개발로 됐고 여기도 공공주도 사업지로 됐고 어쨌든 여기 개발 압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옆 동네긴 하지만 심월곡 1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롯데캐슬 트윈골드라든지 원래 여기가 그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해가지고 이런 땅이었어요. 이런 땅이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 덩글렁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넓고 아주 요지에 있는 땅인데 여기를 그냥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이 빠를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청량리 역세권 상업지역 개발하듯이 거기 재개발은 재개발이었는데 일반 조합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건설사에서 이 지주 1인에 대해서 그 보상을 충분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평당 8천, 평당 1억, 평당 1.2억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상을 해주고 빨리빨리 내보내거든요. 네. 왜 그렇죠? 청량리 역세권 65층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으면 돼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업이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점점 얘 이제 관처 단계인데 얘 착공되고 하면은 그리고 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움직임이어서 그래서 얘네들 하면은 탄력 받고 이 위쪽도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매수해라 해서 진짜 매수하신 분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예. 저희는 네, 그래서 이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저렴해서 초보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요소는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땅이 용도 지역이 좋은 곳들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엄청 분석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적도에서 이거 역을 이미 다 표시를 해줬네요,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여기가 동북서 창문여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창문여고인데, 창문여고,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제 성북구죠. 성북구 네, 이제 장이 장애타운으로 12구역,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12구역, 13구역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곳인데, 14구역, 12구역 이렇게 넘어가는 곳인데, 여기 이제 미아 4-1구역이죠. 네, 여기가 1년 반 전에 저희가 임장반 갔을 때 정말 암울했어요. 암울했는데 비대위가 굉장히 강하고 했는데 네, 어쨌든 여기저기 강북구 내에서 개발이 되고 네, 동북선 착공되면서 비대위가 좀 사라지고 네, 여기가 사실 일본제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 네, 위기를 잘 네, 극복하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이어서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개발되면은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네, 얘가 개발되면은 이제 이 아래쪽 원래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런 것들도 탄력받아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기회 땅이 되어 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속 시원하게 그냥 번동주공으로 눈 돌리는 게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매물도 없죠, 사실. 건동주공 1단지, 4단지 재건축 사업성이 좋고, 인근에 이제 동북성 경전철이 뚫릴 예정이어서 역세권 범위에도 포함되는 택지개발지구여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지인 장인 뉴타운이 다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것저것 뭔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힘을 좀 빌어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인과관계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네, 게 계속 맞습니다. 이런 주변 배우지인 번동주공 1단지나 4단지 같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그리고 월계주공 2단지 같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땅값에. 네, 그래서 시세가 계속 잘 올라주고 있고. 네, 거의 유일한 대단지, 강북군에서의 대단지 아파트이면서도 평지예요. 네, 강북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좀 있죠. 네, 북한산 SKCT 같은 아파트, 네, 뭐 미아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같은 네, 경우, 삼각산 아이언도 그렇고 네, 트리베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1년간
저렴한 이유로 패닉바잉 덕분에 많이 올라줬지만 이제 그 오름세가 주춤하고 그 호가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아파트들. 그래서 이런 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강북구에서 매수할 아파트가 뭐가 있느냐? 원동주공 1단지나 4단지? 근데 사실 강북구는 재개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재개발이나 가주정 투자하고. 예. 아파트가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하락장을 대비할 때는요. 일반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들은 무조건 거점이랑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도로를 경계로 인공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작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일종의 장애물이다. 영향권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네. 이 아파트 특각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 거점은 이렇게 거점이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아예 이 도로를 경계로 잘라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강북구 거의 전 지역을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개발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가장 권장할 만한 곳은 이제 가로주택이 될 만한 곳이나 자유주택 정비사업으로 채택이 될 만한 곳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강북구는 가장 낫지 않을까. 네, 지구단위 네, 계획구역 내에 있는 매물들 바짝 잡으시는 게 네. 좋은데 이미 하나둘씩 지금 건드리고 있다.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